박민이 임명되자마자도 아니고 임명되기 전부터 작업해가지고 지금 점령군처럼 행세한다는 거 있잖아요. KBS 직원들이 모멸감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랑은 다르다고요. 예. 상당수 언론인들이 심지어 보수 편향인 삼노조까지도 지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어떤 그 다급함, 이 서두르는 이 형태를 보면 진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여유 없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데, 지금 박민이 지금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 조치를 하는 것 자체는 거의 쿠데타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기 제3세계 국가에서 뭐 반란군이 뭐 방송국 쳐들어가가지고 PD들 싹 다 끄집어내고 하는 거의 뭐 그런 수준이거든요. 야야야야 박민아, 네가 PD에 방송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떤 기저에 흐르는 게 있냐면 방송 해본에도 아니야. 문화일보 거의 찌라시 수준의 막 극우 성향의 기자였던 놈을 KBS 사람들이 니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인텔리거든요. 뭐 저런 양아치 같은 새끼 방송국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심리적으로. 너 같은 거. 나는 그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그 KBS 구성원들은 그런 거거든요. 최소한 균형 있게 보도하려고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다. 근데 저렇게 새로 취임한 사장이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적대적으로 행동을 할 때 너무 웃기는 게, 뭐 대국민 사과라던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할 처지가 아님에도 하는 것들, 이 사실은 KBS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도 되기 전에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와.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더 라이브 게시판, 그 KBS 각종 게시판이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자유 게시판 하나 쓰려면 회원가입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놔서 그걸 뚫고도 지금 게시판에 글이 폭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웃기는 거는 KBS에서 이 상담이 들어오면은 일일 상담 보고서를 쓰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그걸 올리거든요. 다운받아서 봤더니 청원 건수 11건, 특이사항 없음. 다 특이사항 없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와. 아니 보고서조차도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언론 장악이 뭐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소정 앵커, 뭐 조진우 기자, 언론노조 같은 경우는 법적 대응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제작 편성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불법이에요. 예. 방송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는 마지막 인사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MBC 그 뉴스 하이킥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네. 그 최욱 씨도 그러니까 더 라이브에서 마지막 인사를 못 했잖아요. 매불쇼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청취자 시청자들하고의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예의 이런 것조차 다 무시하는 진짜 폭력적인 행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약으로 들어가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직접 이제 담당 PD나 제작진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아까 방송법 이야기하셨는데 네. 방송법 4조를 찾아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명백하게 박민이 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차라리 네가 PD에, 그러니까 방송사에 계시는 분들이 언론고시라고 할 정도로 인텔리들이잖아요. 걔들이 보기엔 진짜 웃기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법적 투쟁하겠다고 지금 난리 나는 건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총선 국면에 들어가요 지금. 그러면 왜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느 역에 저번에 저 광서구청장 보궐선거할 때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네. 그 장면 보도한 언론이 없었어 그때도 이미. 그런 거 있잖아.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집 유세를 하면 많이 모인 카메라 컷을 이용하고, 민주당은 몇 명 모인 것처럼 하고, 그 기법이 수법이 이명박 때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지금 그 기법 쓸 거란 말하는 거지 민주당에 유리한 보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선거보도 위축 우려가 된다는 게 저런 거예요. 그래서 막 심할서 쓰고 막 또 방통위에서 또 징계 때리고 막 이 과정들을 거치면
제작진들이 위축돼가지고 방송 못할 거다. 그러니까 박민희가 취임하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보도를 하게 되면은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자들이 쓸 수 있는 거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사실로 확정된 것만 기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거는 기자들이 이게 사실이다, 명백한 사실이다 확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자들이 스스로를 검열하도록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크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저 이소정 앵커를 쫓아내고 끝인사도 없이 쫓아내고 박장범위를 앵커에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박장범위가 고대영 전 KBS 사장의 비서실장이었어. 박장범위가. 고대영이 누구냐면은 KBS 블랙리스트 운영했던 놈이에요. 말하자면 김미화와 같은 사람들 싹 물러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게 고대영이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옆에 서 있는 고대영 비서 박장범위가 앵커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에서 고대영 옆에서 지금 인터뷰하는 기자가 보이잖아요. 저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저때 물리적으로 몸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정말 저런 상황에서도 다른 인터뷰를 하는 기자를 기자가 막아서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될 정도로 굉장한 충실한 비서실장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고대영이가 박근혜 때 임명해가지고 완전 개꼴통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대영이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해임되죠. 뭐 방망 경영 뭐 관련해 갖고 해임되는데 그때 그 호위무사가 박장범이었는데 박장범이를 지금 박민희가 KBS 9시 뉴스 앵커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앵커에 임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박장범 기자가 그 뉴스9 9시 뉴스 첫 데뷔하면서 했던 오프닝 인사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일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KBS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KBS 구성원들이 만들어냈던 그 모든 업적들을 한마디로 그냥 다 뭉개버리고 앞으로는 달라지겠으니까 뭐 많은 뭐 그 조언과 질책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본인의 책임은 1도 없다는 식인 건지 그 고대영 사장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물리적인 촉발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때 당시에 그 이후의 상황을 알려주는 건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막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기자가 들은 얘기예요. 박장범이 하는 이야기를. 야, 얘들이 저렇게 깽판 치는 게 오히려 여론에 더 괜찮다. 그러니까 KBS 기자들이 와서 깽판 치는 게 더 여론에 괜찮다. 이게 KBS 내부에 서로 기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KBS 사장에 박민을 안 치고 메인 앵커에 이런 사람을 안 치는 게 이들이 말하는 여러 언론의 공정함인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말한 저런 이 박장범위가 KBS 9시 뉴스를 편집권을 갖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보도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관련되겠지만 대개 뉴스는 제가 그러니까 이 극우 포지션의 박장범위가 실제로 땡뉴스 해버렸잖아 이번에. 네. 그 왜 있잖아 그 저 전두환 때 띠띠띠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각하께서는 이순자 여사는 그 땡뉴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도 박장범이 첫 뉴스입니다.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10년 만에 개정. 이거 이제 그 붕자 나오고 뭐 이런 그 미국 장관 만나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였는데 오히려 KBS가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SBS나 MBC 둘 다 지금 52시간제, 네. 69시간제 그걸 꼭지로 다뤘잖아요. 그걸 꼭지로 다루다 보니까 SBS랑 MBC가 나와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까지 주고 있는 거죠. 그럼 KBS는 정확하게 땡뉴 뉴스로 돌아간 게 맞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이래놓고 공정방송 이야기를 해. 윤석열한테 없는 것 첫 번째가 공정이야. 그러니까 KBS가 왜 나한테 동네 바보 형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냐면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려다 보니까 건드릴 수 있는 뉴스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그 KBS를 기울어졌다고 저런 식으로 개혁한다고요? 개혁이지.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개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언론을 정상화시켜야겠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3법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정치권의 입김이 최소한 시키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정하게 운영하면 네. 되잖아. 그런데 방송 3법도 어차피 지금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사람 박아서 땡뉴 뉴스 만들겠다는 의지
그거밖에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신료 분리징수 한다고 할 때 나도 일부 동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 여러분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하잖아요. KBS 꼴 보기 싫어가지고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어. 수신료 분리징수하면 수신료 안 냅니까? 안 내면 불법이에요. 다만 수신료 분리징수 통지서를 뭐 나누어주는데 몇천억 더 들어간다 그랬죠. 네. 그게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한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잖아. 그만큼 KBS는 지금 더군다나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경영 실적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요 한 10여 년 전에는 광고가 넘쳐나가지고요 지상파 저런 공영방송들 기자나 PD들 있잖아요. 내 기억에 상여금이 1년에 1200% 그랬어. 근데 지금은 광고가 유튜브로 가고 각종 매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뭐 구성원 중에 한 반 정도가 역대 연봉 받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뼈를 깎는 고통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문제가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그게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고 여러분들의 삶은 KBS나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저항했다고 뭐 달라지긴 했겠습니까만 저항을 했어야 박민을 임명하고 났을 때 우리의 저항에 그렇죠. 대한 명분이 더 생기는 거거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비아냥거리고 이제 냉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KBS 니들 그럴 줄 알았다. 우리 그거 안 도와줄 거야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민주 시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영국 BBC의 보도 시스템이나 BBC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아쉬운 게 KBS가 BBC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사회적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해줬다면 지금 박민희 사장에 임명되는 이때 국민들이 같이 저항하고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줬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KBS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따지고 보면 진짜 너무 없어요. 이게 컨텐츠나 어떤 보도 프로세스에서 어떤 사회적 기준을 역할을 해준 것도 아니고 질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그 시민들이 계속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찌라시들하고 같이 뭐 속보 경쟁이나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망해라. 다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의 탄핵 국면이 되잖아요. 가장 먼저 박장범이 죽창될 거예요. 난 그건 기대합니다. 그게 기회주의자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이걸 예측하지 못했냐? 예측하지 못할 수는 있죠. 그런데 왜 민주당이 여당 때 방송법 개정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방송 언론 개혁하겠다고 비례로 뽑은 사람이 정필모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그분이 평기자로 공채로 입사해서 KBS 입사해서 KBS 부사장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영입해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제대로 써먹지 못한 겁니다. 그분이 발의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춤하거나 미루거나 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때 당시에 언론 몫으로 국회의원이 된 윤영찬, 고민정 다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미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교훈은 남았으면 좋겠어. 다음에 기회가 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다만 KBS 망해라가 쌤통이긴 하지만요. KBS가 망가질수록 손해는 국민이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참 진짜 이게 도와줄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이상한 포지션에 있는 건 다 KBS 자신들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